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후원자가 가르쳐준 중독의 10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자가 가르쳐준 중독의 10가지 특징.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첫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회복의 길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돌아보면 꼭 뭐 중독 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이제 영어 선생님은 처음에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제 삶이 많이 영어 공부 방식이 많이 달라졌고, 또 제가 뭐 또 그 외에 다른 전공 파트들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제가 많이 그 영역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중독 회복에 있어서도 그 첫 번째 후원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들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후원자가 나한테 어떤 걸 가르쳐 줬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상당수가 현재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거나 내 삶에 적용할 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또는 철칙처럼 여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이거를 이렇게 구독자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긴 영상은 또 보기 힘들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좀 짧게 끊어서 이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원자가 저에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병은 불치병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불치병이다. 제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회복에 올 때 이제 저희들이, 제 이제 아이디 자체가 승리하리라 했어요.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해서 내가 1년 안에 이 바닥을 뜨겠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모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지금까지 이 바닥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회복의 프로그램도 밟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중독의 씨앗은 바뀌지 않아요. 중독의 성향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일정한 원칙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상인처럼 살아가는 거지, 이제 이게 아예 바뀌거나 근본적으로 치료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은 불치병이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좀 쇼크를 받았는데, 지금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 불치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해결책에 또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가족병, 이거를 이제 되게 또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족병이라는 것을 되게 많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좀 달랐던 부분이 있거든요. 가족병이다. 이제 이게 뭐냐면, 중독자가 집안에 있으면 중독과 관련된 그 이슈들이 계속 터지니까, 또는 그런 성향의 사람과 사니까 가족들도 같이 병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 돼서는 가족도 중독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중독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도 같이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듣고서 제 아내에도 많이 병이 들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이메일 주소를 이제 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듣죠. 뭐 귀뚱해도 안 듣죠. 근데 이제 제가 막 집도 안 들어오고 막 난리 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메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아내가 그분과 12단계를 이렇게 밟게 됐어요. 이제 제가 회복하는 중에서도 저도 끊임없이 제가 신경을 썼던 게 이제 아내였거든요. 이제 아내의 회복을 위해 공을 들이고, 아내가 또 회복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 모임도 만들어주고, 아내가 다닐 수 있는 모임도 함께 가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제가 다른 사람 12단계 할 때 아내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아내가 모임을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같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병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저에게 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중독자, 동반의존, 그래서 배우자들, 그리고 또 성인 아이, 중독자 자녀들, 뭐 이렇게 나눠서 돕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기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
진행성 질병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또 많이 강조했거든요. 진행성 질병이다. 이게 이제 지금 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독은 이제 고쳐지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힘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특별한 중독에 맞춰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진행이 된다는 게 뭔가. 가장 쉬운 예로 성을 들어볼게요. 성을 처음에는 뭐 세미 누드를 영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영상을 거기서 멈추지 않게 되고 더 진한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누드나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냥 동영상을 보게 되고, 동영상 중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뭐 영화관에서도 상영되는 그런 걸 보다가 나중 돼서는 진짜 인터넷 안에서만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또 나중 돼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걸 안 하는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극화된 것들을 보다가 나중 돼서는 이제 만화로 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현실과 거리감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현실에서는 잘 그런 생각들 안 하는데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것들이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또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면 굉장히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만 이러냐? 그러지 않아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약도 마찬가지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어떤 일정한 원칙 가운데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극단에 치닫게 되거나 이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가만둔다고 시간이 지난다고 중독은 나아지거나 유지되는 게 없습니다.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같은 뿌리다, 이 얘기를 또 해줬어요. 이게 뭐 딱 요 용어를 썼던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 뭐냐면 내가 당시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절제할 때 막 분노가 나기도 하고, 절제하는데 막 식탐이 이제 폭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함이나 무기력 같은 게 막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뭐 성 중독이면 성에 대한 욕구, 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독자에게는 아주 병적인 거대한 용암과 같은 욕구가 그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양이 다 다르게 터져 나온다는 거죠. 뭐 분노, 우울, 이기심, 뭐 마약, 도박, 인터넷. 그래서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터져 나오고,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터져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중독의 파트에 있어서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절제를. 근데 이게 뭐 좀 좋은 방식으로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회복의 원칙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참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다른 쪽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분노나 식탐이나 아니면 우울이나 무기력이나 짜증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당황했는데, 나중 돼서는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니까 좀 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뿌리에 대한 이야기 후원자가 해줬었습니다. 금단에 대한 이야기 해줬어요. 사실 이제 중독하면은 이제 중독의 이론들에서 딱딱딱딱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 금단, 내성, 숙취, 아니면 뭐 첫잔, 육체적, 정신적 질병, 뭐 이런 이야기들 딱딱딱딱 해주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들을 사실 저는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참 그것에 대해 감사한데요. 중독은요, 금단이 있어요. 금단. 제가 이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생단주, 생절제로 해가지고 막 버티니까 이제 금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그리고 막 힘들어지고, 막 이런 시간들이 이제 가졌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음으로 생절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안에서의 막 더 하고 싶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터져 나오는 그 괴로움, 막 초조 불안, 아니면 막 견디지 못하겠는 마음들, 하고 싶은 마음이 증폭되는 것들,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제가 되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약간 다르긴 해요. 뭐 안다고 해서 절제를 하거나 재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좀 알면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또 너무 막 이거를 너무 예민하게 그래 나는 금단이었어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단이 있구나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음으로써 그러니까 생절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안에서 회복이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 생절제하면서 오는 이제 금단의 시간들이 있더라. 굉장히 담배 안 피면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막 이제 새우깡 물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지 않으면 초조불안한 또 마음의 안정이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를 초창기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성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게 뭐 진행성 질병하고는 또 같으면서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진행성 질병은 점점 더 센 거를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병적인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까지 포함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진행성 질병에서 뭐 예를 들어 망상이 심해진다 아니면 갈망이 심해진다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는 건데 내성은 이제 약간 같은 양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랑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같은 정도의 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더 센 거 이렇게 찾는 거죠. 예를 들어 마약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뭐 한 대 맞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만족을 하고 굉장히 큰 클라이막스를 이렇게 치닫지만 그 이후에 이제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두 대 가지고 안 되고 세 대 가지고 안 되고 나중 돼서는 그거를 막 계속해서 몸에 주입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같은 양을 해도 이제 같은 효과를 보지 못해서 더 많은 양을 하게 되는 거가 이제 내성이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처음에는 이제 뭐 1시간 포르노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마스터베이션 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후에는 뭐 더 많은 시간, 더 자극적인 것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단순히 집 안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집 밖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성, 더 같은 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는 내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숙취예요. 이거 숙취는 사실 그 첫 번째 후원자가 저한테 가르쳐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 그 커리큘럼에 있어서 가르쳐 준 건 아니었고, 제가 숙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중독은 숙취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사실 숙취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어요. 특히 이제 성은 파티였는데도 성도 숙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제 우울과 무기력이 굉장히 많이 왔고 죽고 싶은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짜증 막 이런 것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막 특히 이제 몸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사실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제 재발하고 나서 몸이 저는 많이 아팠어요. 막 으슬으슬 떨리기도 하고 거의 감기 몸살과 유사한 증상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설사도 하고 그리고 몸도 막 으슬으슬 떨리고 그리고 몸살처럼 막 이렇게 몸 근육통이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만약 재발하게 되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숙취가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 돼서는 물론 한참 후에 제가 약을 먹긴 했는데 재발하면 타이레놀 같은 것도 좀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숙취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려주셨고 제가 좀 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육체랑 굉장히 많이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영역에 대해서 중독에서 사실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이제 교본과 같은 책에서도 이제 정신적 질병, 육체적 질병 요 얘기를 꼭 해요. 그래서 몸에는 알러지 반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육체와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꼭 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정확한 상관관계는 모르지만 그것을 더 함으로써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몸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와 관련해서 이제 당시에 막 제가 산책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뭐 그거 한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육체와 연관이 있고 육체를 뭐
육체의 어떤 상태들이 바뀌게 된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육체와 연관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걸 듣고 나서 그럼 육체와 연관이 있으니까 운동으로 끊어야지, 산책으로 끊어야지, 뭐 러닝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육체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관이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12스텝 12단계를 밟을 기회가 있으면 이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도 있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격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격 이상.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후원자와 맨날 메일만 하다가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이라는 거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채팅을 서로 했는데 제가 당시에 얼마나 이제 성격이 뭐가 하나 있었냐면 우울, 무기력, 비탄, 원망,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난 안 되냐, 왜 안 되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굉장히 막 공격적이고 따지는 그런 인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격이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남 탓하고 핑계대고, 그러니까 병에 대해서 진지하게 알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밟아나가는 게 아니라 남 탓만 계속 하고 있었던 터였거든요. 그렇게 성격이 바뀐 거죠. 그때 이제 저랑 채팅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 한 10분을 못 버티셨어요. 그분이 하시다가 휙 나가버리셨어요. 왜냐면 제가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러니까 그분이 나가신 거죠. 그만큼 제 성격이 많이 이상해져 있었어요. 중독은요, 성격을 망가뜨려요. 성격을.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그런 게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싶은데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자기 할당량 분량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더 먹고 싶어요. 근데 그 욕심이 강해지면 어떠죠? 거짓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뺏어 먹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 막 또 더 먹는 것 같은 그런 의심 같은 것도 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단순히 그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었지만 성격들이 바뀌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는데 실제 우리가 중독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격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알려줬어요. 실제 12단계 중에 6, 7단계가 성격적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적 결함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성격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 이상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를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에서는 너가 중독 행위 끊었다고, 중독 물질 끊었다고 절대 안심하는 게 아니다. 너 남들에게 이제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아니다. 여전히 성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같이 다뤄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회복이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 들으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이제 사실 매치가 잘 안 되죠. 첫 번째에 이야기했던 게 불치병이라 그랬는데 회복이 가능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가? 근데 저는 저도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해하게 된 건데요. 이제 우리의 중독의 씨앗은 바뀌지가 않아요. 중독적인 이제 정신 상태, 중독적인 육체적 상태는 바뀌지가 않는데 그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의 원리들이고 그 회복의 원리들 가운데서 밟아서 이제 회복의 원리를 매일 실천하는 가운데 이제 남들처럼 이제 남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회복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당뇨병에 걸렸는데 그 당뇨병에 걸려서 그 병이 고쳐지진 않지만 일정한 그 인슐린 주사도 맞고 그리고 식단 조절도 하면서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중독도 성향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일정한 원칙들을 밟음으로 이제 정상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모임으로 12스텝 12단계로 후원자의 관계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저를 이제 인도하셨고 이제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23년 전 이렇게 해요. 20년 전 정도 돼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회복을 해나가면서 이 중에 상당수는 제 삶에
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 10가지 들으시면서 뭔가 저는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그냥 그 첫 번째 후원자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되게 많이 도와주셨고 되게 성격적으로 되게 많이 몰랐는데 저를 되게 많이 품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분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따뜻한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되게 윤리적으로 제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해주셨던 게 병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던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되게 많이 드셔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생각 중인데 저번 주 후원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번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한번 연락을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따뜻했던 그 음성이라보다 그 문체들, 또 그 대답들이 되게 다시 생각나는 기분이 들었고, 그리고 그 따뜻함이 여러분들께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또 중독에 대한 이해가 많아진다고 우리가 막 절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더 늘어남으로써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